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가 난다. 제 교재를 보면 많은 비중들, 한 10분의 1 정도는 도로의 비중을 많이 더 다뤘죠. 대부분 제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도로의 비중이 한 10분의 1 정도는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 그쪽이 이제 많고요. 대부분 또 이제 권리분석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지분경매 그런 것에 비중을 많이 다뤘고요. 오늘 제목은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난다.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요.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써야지 조회수가 올라가요. 이제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면서도 느낀 게 아직도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공부하는 분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건데 그걸 이해 못하면 토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도로가 안 보인다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5분 안에 10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비교 분석을 딱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뇌리에 딱 박힐 수 있도록 비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격증을 따고 4, 5년 동안 헷갈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헷갈릴 거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썸네일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난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물론 비도시 지역은요, 도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접도 의무 있죠. 접도 의무. 접도 의무가 뭐죠?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접도 의무잖아요. 물론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이 접도 의무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접도 의무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도 접하고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3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어떤 그런 법규예요, 법규. 도시지역이라는 건 뭐죠? 동지역 이상. 면지역은 비도시지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잘 보세요. 면지역이라고 동지역 나오거든요. 면지역은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지역은 또는 동이나 읍지역은요, 도시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띄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는 요게 어디야 이게? 안산시 대부남동이에요. 대부남동. 그리고 요것은 마도면이죠. 마도면. 자, 그러면 이건 동지역이고 하나는 동지역. 그럼 도시지역이죠. 이 면지역은 뭐죠? 비도시지역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도로를 판단할 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요즘 상담하러 오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진짜 서울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그 경매학원, 그 다음에 부천의 기역으로 시작하는 경매학원, 안양에 어디로 와, 정말 진짜 이게 다 화성에도 다 당했더라고. 다 당했어. 면적 그 학원은요, 정말 내가 봤을 때 후루쿠 학원. 동지역인지 면지역인지 구분도 못하고 학원생들한테 야, 여기 도로하고 접했죠? 도로하고 접했지? 도로죠? 건축허가 납니다. 그래서 낼름 낙찰받게 해놓고 또는 진짜 몇십억짜리를 열댓 명이서 공동 낙찰받게 해놓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학원들이 좀 다 그런 속된 말로 쓰겠습니다.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학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상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지분 투자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구독자분, 제 교재 사신 분 중에 한 분이, 3일 연짝 저희 가게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세 분 다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이 개새끼들 진짜 욕까지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교재를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재 이제 안 사셔도 돼요.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것만큼은 알고 가세요, 이것만큼은 알고 경매를 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참 이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 좀 일찍 만나고, 제 교재 구매한 분들, 저 일찍 만났으면, 그렇게 지금 돈 물려있고, 정말 마음이 미친 어떤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건데,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동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동지역, 대부 남동이죠. 안산시 대부 남동입니다. 여기는 면지역. 자, 원칙은 기본 그래요. 원칙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자, 동지역, 도시지역은요, 무조건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내 땅이 접하고 있어야지 건축허가 납니다. 건축허가 나요.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여기 이제 지목이 되잖아요. 끝을 가요. 이게 동지역이니까. 지목이 되면 도시지역은요, 이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럼 의무가 있다는 건 뭐죠?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란 얘기죠. 그렇죠.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임야거든요. 이게 다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 소유자들의, 아니면 이게 도로가 이제 n분의 1이라고 했을 때요, 이 도로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되죠. 왜? 이미 여기 끝터리에 지목이 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지역이니까, 동지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할 때는 이 도로가 설령 n분의 1의 지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이해 가셨죠? 도시지역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렇지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임야야, 여기 대가 아니고 임야예요. 도로가 있어. 이게 n분의 1이야. 이거 도로가 아니고 이것도 임야예요. 그냥 필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도시지역도 당연히 여기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왜? 도로가 아니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면적으로 가볼게요. 면적.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십시오. 면지역은 제가 뭐라고 했죠? 3m 이상 2m가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어디죠? 면이죠. 면지역이죠. 이게 면지역이죠. 면지역이면 비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자, 여기 앞에가 도로예요. 이게 도로라고. 이게 타인 소유의 도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도고요. 지방도가 지나가죠. 그러면 비도시 면지역은 여기가 지목이 돼, 여기가 되라 하더라도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건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비도시 면지역은 도로가 아니라고요. 도로가 아닌 거 봐. 원칙은 그렇죠.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가 아니죠. 도로 아닙니다. 이거 개인 소유의 땅인 거예요. 단지 지목만 도로인 것 뿐이에요. 비도시 면지역은.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요, 요것을 개발하고자 할 때,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지금 면지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는 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 앞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이것을 여기가 만약에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건축물 짓기 위해서 이걸 도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시청에서 요걸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지정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로 지정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국가한테?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지정 공고하면요. 그러니까 국가도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일부러 비도시 면지역은요, 도로로 지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내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이걸 개발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굴지 학원에서도 이렇게 화성시 아니면 뭐 경기도 면지역에 있는 땅들 이렇게 다 받아놓고요. 지금 소송 걸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지금 사람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놨죠. 계약서도 이쁘게 잘 써놨겠죠. 지들 다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공동투자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학원을 가게 되면 여러분 꼼짝없이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안 걸려들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요, 당연히 공동투자 할 수밖에 없고 공동투자 해야만 돼요. 안 하면 자기 혼자 바보 되는데요. 그래서 묶인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제가 3일 연짝 상담한 우리 그 교재 구입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진작에 오시 그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강의를 진작부터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교재를 안 팔아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서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이 앞에 도로가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집 못 집니다. 공장도 못 져요. 창고도 못 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토지 분할도 못 해요. 다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요 앞에 도로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옛날 10년 전에는. 그렇지만 한 7, 8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니까 시청이나 면적 군청에서도요. 개발행위가 조건으로 요 진입로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조건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웬만하면 넣게 돼 있어요. 7, 8년 전부터. 근데 오래전부터 이게 만약에 면적이고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렇게 개발행위를 받았다면 이것은 아마 그 면적이면요. 이때는 아마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도 면적이라면. 그렇지만 최근 5, 6년 전, 6, 7년 전에 받았던 개발행위 허가라면 그죠? 개발행위가 되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은 대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죽어 있어요. 포기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적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강의한 적 있죠.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봐야 된다고. 안 되면 그죠? 정보공개 요청하세요.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진입로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 안 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가 이게 감정가가 3억 2천원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게 16억 가치가 3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억에 받아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이거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 저하고는 관계없는 분이니까. 자, 이해 가셨죠? 도시지역은 이렇게 되고 비도시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저기 화성시 서신면에 땅이 나와 있어. 면에 땅이 나와 있어. 그런데 면적이 땅이 나와 있는데 요런 모양이 나와 있어. 이 땅이 나와 있어. 이 땅이. 아니면 또 이 땅이 나와 있어. 이 가운데 땅이 나와 있다고 하자요. 면지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용 승낙은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사용 승낙은 받는구나. 면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지만 이 끝털이 지목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게 다 도로 아니냐? 도로 맞아요. 이게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요. 비도시 면적이잖아요. 그죠? 비도시 면적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이게 끝허리가 지목이 돼요. 비도시 면적인데.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게. 학원에서도 모르는 사이비 강사들 많아요. 이게 지목이 끝허리 돼야 아니냐? 그럼 이건 도로 아니냐? 내가 여기 개발할 때 이 사람들 사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도로가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딴 식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도시 면적은 도로 지정 공고가 없으니까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유지인 거예요. 사유지. n분의 1의 사유지인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인데 내가 여기 이 땅을 사서 건축허가 넣으려면 이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비도시 면지역에서는요. 화성시에 이런 땅들 낙찰 받아가지고 이런 땅들 낙찰 받게 해놓고 지금 돈이 묶여있는 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7, 8분 돼요.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희귀수로 시작하는 학원, 기업으로 시작하는 학원, 정말 거기에 돈 묶여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앓고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이제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100% 공개는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이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위치죠. 위 위치는 동쪽이고, 그죠? 아까 그 여기죠? 좀 내려볼게요. 요것은 동쪽이고, 그죠? 이 옆에 쪽은 면적이에요, 그죠?
만약에 위 지적도가 면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죠? 도로 지정 공고가 없으면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죠. 당연하죠. 그죠? 개발행 허가는 지극히 허가부서의 재량권이므로 사업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 집을 지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화성시의 경우 요즘은요, 지분이 n분의 1 지분이고, 비도시 면지역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여기 이제 옛날에 100% 지분, 100%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저 엊그제 얘기하신 제 평택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분도 이제 유튜브 하실 건데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 사장님께서도 지금 물려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학원에 다니시다가 공동투자에서 물리신 게 있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조금 바뀌었대요. 화성시가 이런 경우 아까 1번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100% 동의가 아니라 50%만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민원 제기가 많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아야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 분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작정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게 도로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화성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화성시 같은 경우 자 여기가 지목이 되죠. 진입로가 이렇게 있어요. 진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샀어. 이 진입로는 n분의 1이요. 자, 이게 면지역이죠. 면지역이죠. 서식면이죠. 면지역이죠. 면지역이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가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도로는 사유지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렇죠.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이 도로를 쓰려면 이 나머지 지분권자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든 여기를 임야를 개발하고 하든 어쨌든 이 진입로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성시는 이런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빡빡하니까 이 도로 지분권자의 50%만 보통 이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요. 이 진입로의 길이부터 이게 50m를 초과하잖아요. 아니 200m 예를 들어서 200m를 넘게 되잖아요. 제가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m 되더라고요. 이 길이가 200m가 넘어버리면 허가를 안 해준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200m가 아니라 저 안쪽에 1km에다가 지목 하나 대로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그럼 여기 다 개발하게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해 가셨죠? 아마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는데 각 지자체 조례마다 틀려요. 각 지자체 허가 부서마다 틀립니다. 그죠?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0m인지 150m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개발을 해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m 이내에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답니다. 50m인지 잘 모르겠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어쨌든 여기 진입로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렇죠. 여기 이제 제가 떠났죠. 이거 화성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자체도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지목, 이게 분양 토지예요. 이게 분양 토지. 그죠? 분양 토지 끝단에 지목이 이미 대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죠? 근데 비도시 면지역은 대부분 판례 그게 통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도시 면지역은요. 그죠?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당시 배타적 사용수용권의 포기를 받은.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 진입로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6, 7년 전, 7, 8년 전부터는 지자체마다 웬만하면 다 이 진입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입니까? 그리고 또 동의서를 받잖아요. 동의자들한테도 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게 명기를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개발행위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편이고요. 50m 이상의 깊이로 개발 시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50m인지 150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면지역에 이 땅을 샀어. 아니면 또 면지역에다 이 땅을 샀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도로의 지분권자들은요, 누구겠어요? 이 각각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 사실은 동의는 받기 쉬워요. 왜? 나도 개발해야 되고 너도 개발해야 하고 다 개발해야 되니까 어차피 동의서는 받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각자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이분이 여기 개발할 때 어차피 여기 다 진입로의 진입로 소유자들의 사용 동의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때 이 지분권자들의 이 도로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조항을 넣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또 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든 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땅, 면에 있는 땅들 낙찰받으라고 한대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개발행위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비도시 면지역이다. 그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가 아래 적어놨는데 뭐 조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동지역이 아니라 이게 면지역에 있어요. 면지역에 면지역에서 이게 읍지역이나 읍이나 또는 동으로 행정구역이 상향됐어. 그러면 이건 이제 면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개발행위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 지목이 대가 있죠. 여기 대. 그럼 이것은 이미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 맞죠. 이제 그러면요. 건축법상 지정 공고를 해야 되니까 도로 맞죠. 얘가 지목이 되니까. 그런데 이 도로 넓이가 3m밖에 안 돼. 너비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개발하려고 할 때.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m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 4m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를 후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가 1.5m니까, 나는 여기 0.5m만 건축 후퇴선을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막다른 도로다. 막다른 도로 이게 뭐 35m다. 그러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너비가 있죠. 또 허용 너비가 6m인가요? 그러면 더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막다른 도로는 깊지 않으니까 그죠? 10m 미만인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m 미만은 4m죠. 그죠? 이제 그런 막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제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만약에 이제 그 행정구역이 사용됐다. 그럼 검토해야 될 것은 건축 후퇴선을 적용받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로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넓이를.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몇 m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건축 후퇴선을 적용받고 안 받고 그 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이게 면지역이었어. 면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읍지역으로 또는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진입로부터 여기 진입로죠. 이게 메인도로죠. 이 메인도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m인지 그러면 막다른 도로에 따라서 도로의 넓이가 틀리죠. 도로의 넓이가 틀려요. 확보해야 될 도로 넓이가 틀리다고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게 뭐 35m야. 35m는 6m인가요? 6m인가? 아, 숫자 아마 6m 맞을 겁니다. 뭐 또 저한테 또 숫자 얘기하지 마시고. 제 숫자 약하다겠죠. 어쨌든 뭐 그 정도 넓이를 확보해야 돼요. 야, 6m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뭐 한 100,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니까 한 150m 정도 돼요. 그러면, 자, 이게 도시적으로 편입됐어. 도시적으로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왔다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제가요? 첫 번째, 건축 후퇴선. 두 번째, 막다른 도로의 깊이에 따른 도로의 너비. 자, 그러면 이 도로가 만약에 4m라고 한다면, 그죠? 4m면 이 막다른 도로의 깊이가 6m라고 한다면, 아니 35m라고 한다면 6m를 확보해, 양쪽으로 6m를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양쪽으로 1m씩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막다른 도로에 따른 어떤 건축 후퇴선 적용, 그 다음에 또 이 건축 너비에 따른 건축 후퇴선 두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달았어요. 도로가 밑에 건 제가 좀 보여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좀 제가 좀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건축구가 난다. 뭐 썸네일 이렇게 달았다고 해서 욕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도 어쩐가 보게. 어쨌든 이해 가셨나요? 이제 동지역하고 면지역 도로 확실하게 구분되셨죠 이제. 이걸 구분 못하면 여러분 평생 가셔도요 실력 안 늘어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학원에서 학원들에서 지금 이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비도시 면지역에서 이런 토지를 받으라고 하고 이런 토지를 공동 투자하라고 하고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그죠? 학원 강사들도 몰라요. 이거 여러분 학원 강사들도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르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원에서 이딴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사라고 하고. 그죠? 지들은 빠져나갈 거면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땅 사라고 하고. 그죠? 비도시 면지역인데. 비도시 면지역은 물론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짜증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차근차근 설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왜 비도시 면지역을 왜 허가를 안 내주냐면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자, 지자체에서 사용수납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법제처 13-0363을 근거로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사용수납도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조문에도 있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법조문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한테는 지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지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지자체 공무원들은요, 사용수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리요지 법제처 13-0369 건축법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건축법 3조 2항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51조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동이나 읍이 아니면 뭐지요? 면적이죠. 비도시적이죠. 비도시적에서 대지와 도로 관계에 관한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죠? 당연하죠. 접도무가 없잖아요. 비도시 면적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호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도로 및 하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죠? 건축법 3조 2종 어쩌고저쩌고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어요. 그랬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제3조 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면지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지극히 재량행위란 얘기예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앉아서 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사태만 들이대고 목소리 막 옆에 해주는데 왜 내 땅을 안 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알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말 그대로 진짜 속된 말로 족도 모르면서 공무원들하고 들이대고 사태질하고 책상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창가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해줄란가 모르겠네. 창가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뭐 좀 겁이 나서 해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죠? 비도시 면적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들도 있고 한데 그죠? 그렇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면 개발행위 부사에서도 뭐 이 사람 됐다가 이 사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뭐 책상 들었다 놨다 뭐 창가에 뛰어내리네 어쩌네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분들도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배타 사용 소유권이 포기됐어. 그러면 내가 그 연접한 땅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죠.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더 아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그 지자체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늘 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웬만큼 포기시킨다.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그거 하나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네, 그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